내가 대학 기숙사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소식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에 오지 마. 내 물건은 다 버렸어.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메아리쳤고 그 순간 나는 900마일 떨어진 서울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나는 즉시 기차표를 끊었고 그날부터 그녀를 향한 내 복수가 시작됐다. 그녀가 내 인생을 훔친 만큼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계획이었다. 그날 밤 부산의 대학 캠퍼스에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 그 짧은 시간에 계모는 모든 걸 장악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고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그 첫걸음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를 갈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해?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다. 아버지와 재혼한 후 그녀는 나를 혈육이 아닌 짐짝처럼 대했다. 이제 그녀가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일 서울로 가서 그녀를 직면할 테니까.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이 스치듯 지나갔다. 부산의 바다에서 서울의 빌딩 숲으로 그 900마일은 내 인생의 격차처럼 느껴졌다. 대학에 들어간 지 겨우 한 학기, 장학금을 받아 가까스로 버티던 나에게 이 소식은 재앙이었다. 계모의 이름은 김수진. 그녀는 40대 중반, 화려한 외모 뒤에 숨긴 야심이 컸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 그녀는 이미 회사 일에 관여하며 발판을 마련했다. 아버지의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받은 그녀는 이제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모양이었다. 내 아버지의 유언장. 그건 이미 처리됐어.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언장.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게 있을 텐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일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모의 새 하녀인가? 저예요. 지은이요.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열쇠를 꽂아보니 정말로 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쳤다. 열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마침내 문이 열렸다. 계모가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은아, 왜 왔어? 말했잖아. 오지 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렀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거실은 변함없었지만 내 방문은 잠겨 있었다. 내 물건은 어디 갔어? 왜 자물쇠를 바꿨어?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웃었다. 내 물건. 다 기부했어. 너는 이제 대학생이잖아. 독립할 때 됐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독립. 그녀가 나를 쫓아내려는 속셈이 뻔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치했다. 그녀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맡겼어. 회사도, 집도. 너는 공부나 해. 나는 컵을 내려놓고 물었다. 유언장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없어. 변호사가 처리했어. 거짓말. 나는 느꼈다. 그녀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도와줘. 변호사 알아. 민준은 고등학교 동창, 이제 법대생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알았어, 알아볼게.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회사로 갔다.
서울 강남의 작은 빌딩. 그곳에서 나는 직원들을 만났다. 회장님 딸이시죠? 한 직원이 속삭였다. 수진 사모님이 최근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어요. 유언장 관련 서류는 다 폐기됐대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가 증거를 인멸한 거다. 나는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다 그녀를 만났다. 왜 여기 있어? 그녀가 화를 냈다. 나도 주주야. 아버지의 몫이 있어 내가 대꾸했다. 그녀는 비웃었다. 주주. 너는 아무것도 몰라. 가봐, 학교로. 하지만 나는 물러나지 않았다. 민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찾았다. 김 변호사, 아버지의 옛 지인이었다. 유언장은 존재해. 하지만 수진 씨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커.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위조. 그녀가 그럴 사람인가? 아니, 그녀라면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나를 무시하며 자신의 딸만 챙겼다. 그녀의 딸, 혜린은 이제 고등학생, 나와는 달리 모든 걸 누렸다. 혜린이 내 동생이야, 잘 지내,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동생은 적이 됐다. 그 주말, 나는 혜린을 만났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그녀를 불렀다. 언니, 혜린이 놀라 물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엄마가 왜 그랬어? 내 물건 버린 걸 내가 물었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언니가 싫대.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유산. 아버지의 사랑을 돈으로 치부하는 그녀들. 도와줄래? 우리 함께 엄마를 막자. 내가 제안했다. 혜린의 눈이 흔들렸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다시 왔다. 내 마음처럼. 나는 계획을 세웠다. 회사 서류를 훔쳐 증거를 찾을 거다. 민준과 함께. 그날 밤, 민준이 왔다. 지은아, 이건 범죄야. 하지만 내가 원하면 우리는 회사로 잠입했다. 어두운 사무실, 파일 캐비닛을 뒤졌다. 마침내 유언장 사본을 찾았다. 딸 지은에게 회사 지분 50%,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위조 흔적이 보였다. 갑자기 불이 켜졌다. 계모가 서 있었다. 너희들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준이 나를 보호하며 말했다. 증거예요. 위조한 거. 그녀는 웃었다. 증거. 그건 가짜야. 경찰 불러. 혼란이 시작됐다. 우리는 도망쳤지만 내 손에는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 그녀는 나를 고소했고 나는 반격했다. 법정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독했다. 지은아, 내가 왜 이러니? 가족인데. 그녀가 속삭였지만 나는 무시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위조 증거입니다. 원본 유언장은 피고가 은폐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승리의 맛을 느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된 후 내 삶은 지옥이 됐다. 계모는 언론을 동원했다. 의붓딸의 탐욕쥐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대학 친구들이 나를 피했다. 지은아, 너 미쳤어. 가족을 고소하다니. 이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고립됐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 지은아, 용서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용서. 그녀가 내 인생을 파괴한 걸? 민준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지은아, 버텨. 내가 곁에 있어. 그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혜린이 증언할 수 있어 내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엄마 편이야. 하지만 다른 증인을 찾았어. 회사 직원 희망이 생겼다. 직원 박 씨,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는 증언했다. 수진 사모님이 유언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봤어요. 재판날 박 씨가 증언대에 섰다. 회장님은 지은 씨에게 모든 걸 주려 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이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변호사를 노려봤다. 거짓말,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유보했다. 추가 증언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아니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혜린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혜린은 울며 말했다. 엄마가 유언장을 찢는 걸 봤어. 하지만 무서워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함께하자. 그 순간 자매의 유대가 되살아났다. 혜린은 증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를 준비했다. 민준이 알아냈다. 지은아, 그녀가 공항으로 막아야 해. 우리는 서둘러 공항으로 갔다. 인천공항 로비, 그녀가 캐리어를 끌며 서 있었다. 수진 씨, 내가 소리쳤다. 그녀가 돌아봤다. 너 왜 여기?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우리는 대치했다. 도망치려 해? 유산 훔쳐서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유산. 그건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하는 그녀.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버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다. 민준이 미리 신고한 덕분이었다. 그녀가 체포되는 걸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 아니, 상처였다. 혜린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재판은 계속됐고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조와 횡령. 그녀는 감옥에 갔고 나는 회사 지분을 되찾았다.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부산의 바다가 그리웠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지은아, 강해졌네. 그들은 말했다. 민준과 나는 가까워졌다. 지은아, 너 좋아해. 그의 고백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상처가 깊었다. 혜린과 함께 새 집을 마련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언니,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혜린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의미를 새로 배웠다. 혈육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계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내 인생의 전쟁은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재판 후 6개월, 나는 회사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니 그의 흔적이 느껴졌다.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경영은 쉽지 않았다.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수진 사모님처럼 되지 마세요. 한 직원이 말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혜리는 학교에서 잘 적응했다. 언니,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언니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는 어떨까? 혜린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감옥에 있는 그녀를 생각하면 복잡했다. 증오와 연민이 섞였다. 민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부산으로 내려와 나를 만나러 왔다. 지은아, 서울로 올까? 법률사무소 열개, 그의 제안에 나는 고마웠다. 우리는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그날 내가 전화했을 때부터 내가 특별했어, 민준이 말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사랑이 싹 트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계모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항소할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새로운 증거? 그녀가 또 무슨 짓을? 나는 민준에게 상의했다. 지은아, 조심해. 그녀가 밖에서 사람을 풀었을 수 있어. 우리는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금이 사라졌다. 누가 빼돌렸어? 내가 물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수진 사모님 측근일 거예요. 의심이 커졌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컴퓨터를 뒤졌다. 마침내 이메일 흔적을 찾았다. 계모의 지시였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조종했다. 혜린이 위험에 처했다. 학교에서 낯선 남자가 따라왔다. 언니, 무서워. 그녀의 전화에 나는 달려갔다. 남자를 쫓아잡았다. 누구야? 수진 씨가 보냈어. 그는 도망쳤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복수였다. 혜린아, 이제부터 조심해. 나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항소 재판이 시작됐다. 그녀가 법정에 나타났다. 마른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지은아, 내가 날 망쳤어. 그녀가 속삭였다. 증언대에서 그녀는 말했다. 유언장은 내가 위조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바꿨어. 거짓말. 하지만 새로운 서류가 제출됐다. 아버지의 필체로 된 편지. 수진아, 모든 걸 내게 맡긴다. 충격이었다. 진짜일까? 나는 변호사와 확인했다. 필체 감정 필요해요. 결과는 위조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밤에 아버지의 꿈을 꿨다. 지은아, 믿어.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혜린이 증언했다. 엄마가 거짓말해요? 제가 봤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계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혜린아, 어떻게? 그녀가 소리쳤다. 혜린은 울며 말했다. 엄마, 그만해. 우리 가족 파괴하지 마. 그 순간 가족의 균열이 드러났다. 재판은 내 승리로 끝났다. 그녀의 항소는 기각됐다. 하지만 나는 지쳤다. 회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맡길게. 민준에게 말했다. 그는 안아줬다. 지은아, 내가 잘했어. 혜린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이야기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까? 혜린이 물었다. 공부해. 내 꿈 찾아. 나는 말했다. 내 꿈. 아직 모르겠지만 자유였다. 계모를 면회 갔다. 유리 너머로 그녀를 봤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용서하려고. 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은아. 그 말에 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치유는 느렸다. 면회 후 나는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대학 수업에 집중했다.
부산의 캠퍼스, 친구들과의 시간. 지은아, 내 이야기 영화 같아 친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가족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민준과 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서울로 이사했다. 지은아, 결혼할까? 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 상처가 무서웠다. 그는 이해했다. 기다릴게. 회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경쟁사가 공격했다. 수진 사모님의 옛 파트너예요. 직원이 말했다. 그녀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대응했다. 회의를 소집하고 전략을 세웠다. 우리가 이겨야 해. 내 목소리가 단단했다. 전쟁의 교훈이었다. 혜린이 아팠다. 감기로 입원했다. 병원에서 그녀를 지켰다. 언니, 고마워. 그녀의 약한 미소. 그 순간 어머니 같은 감정이 들었다.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이었다. 계모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용서해줘. 나는 답장했다. 나도 노력할게. 용서는 선택이었다. 증오를 놓아주는 민준과 여행을 갔다. 강원도로. 산책하며 이야기했다. 지은아, 내가 강해.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너 덕분이야. 우리는 키스했다. 사랑이 치유였다. 회사 위기를 극복했다.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 회장님, 잘하셨어요. 직원들의 박수.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느껴졌다. 혜린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초대. 언니, 최고야. 그녀의 행복한 얼굴. 가족의 새 시작. 하지만 과거가 돌아왔다. 계모가 출소했다. 그녀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혜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대치했다. 왜 왔어? 내가 물었다. 용서를 빌려고. 그녀가 무릎 꿇었다. 충격이었다. 혜린이 울었다. 엄마, 우리는 안 왔다. 용서의 순간.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새로운 삶. 나는 졸업했다. 민준과 약혼. 지은아, 행복해. 그의 물음에 대답했다. 졸업 후 나는 회사를 본격적으로 이끌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직원들과의 미팅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갑시다 제안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 성공의 맛을 봤다. 민준과 결혼 준비. 청첩장 디자인. 지은아, 아름다워. 그의 칭찬. 행복이 가까웠다. 계모와의 관계. 그녀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가끔 방문. 수진 씨, 건강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혜리는 대학 입시. 언니, 도와줘. 공부 도움. 자매의 유대 강해졌다. 위기 다시. 회사 해킹. 누구 집, 조사, 계모의 옛 지인. 그녀에게 물었다. 나 아니야. 믿었다. 함께 해결. 가족의 힘. 결혼식 날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서약. 영원히 민준의 눈물. 새로운 시작. 아이 계획. 지은아, 우리 가족 만들자. 과거의 상처, 이제 힘. 아이를 가졌다. 출산의 기쁨. 아빠 닮았네. 민준이 말했다. 가족 완성. 계모 할머니 역할. 손잡아. 그녀의 미소. 용서의 열매. 혜린 졸업. 언니, 고마워. 그녀의 성공. 회사 성장. 아버지의 유산 지켰다. 인생의 교훈. 전쟁은 끝나고 평화 왔다.
사랑과 용서로.